자, 현 시각이 10시 35분입니다. 오늘 양쪽 장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46포인트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현재 마이너스 19포인트 양쪽에 다 하락 중에 있습니다. 왜 하락할까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를 건드려 보겠습니다. 내적인 내용은 여전히 미국 시장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 미국 시장이 여전히 전일 주가가 약세입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도 얘가 두들기고 있죠. 특히 얘가 매도의 올킬 구간에 놓여져 있으면서 미국이 발해 방향까지 얘가 월초 대비 발해 방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두들 맞았습니다. 그럼 얘가 왜 두들 맞고 있는가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SBB 문제가 여전히 그 여파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의 파산, 이 여파가 금융 시스템으로 이어지면 어떡하나라는 것이 현재 흐름입니다. 물론 월가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 파열음이 다른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뱅크가 또다시 파산했습니다. 연쇄작용이죠. 그럼 여기가 뭐 하는 데냐? 디지털 자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여러분들 왜 실버게이트 같은 경우도 그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최근에 가상자산 3대 가상자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일부는 파산하고. 근데 바로 이 디지털 자산하고 상업부동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시그니처 뱅크입니다. 여기가 파산했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금융시스템이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나?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다시 다른 은행이 파산하면서 이 우려감이 여전히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걸 진화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아직은 지금 그게 잘 잡히진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나머지 다른 쪽에 문제가 좀 돌고 있습니다. 위기설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뱅크, 웰스파고 이런 데들도 큰 폭의 주가 하락도 같이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여기 잠깐 맵을 하나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이죠? JP 몰간 그죠? 이렇게 하락하는 거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여기가 파이낸스니까요. 여기 보면은 작고 큰 이런 회사들이 여기 쭉 있는데 요는 그 회사들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현재 이거 많이 빠졌네요. 그죠? 마이너스 한 7% 밑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길게 보면 얘들이 매수가 될 수 있다라고 느껴지지만 그 다음에 이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네요. 그죠? 많이 빠졌습니다. 얘들이 이렇게 얘들이 많이 빠져내려가니까 상대적으로 오늘 미국 시장에 대한 여파가 오늘 국내 시장에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일단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다음에 하드웨어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그런데 얘를 보세요. 얘가 왜 이렇게 빠졌냐면 얘도 여기 올라갈 때 3번 두드 맞아야 된다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를 조금 열어서 이렇게 볼게요. 분봉을 열어서 보면은 보세요. 얘가 올라갈 때 이게 외바닥일 때 한 번 두드 맞고 외바닥을 못 가니까 얘가 쌍바닥이라고 하더라도 20이 돌 때 이게 외바닥이니까 다시 두 번째 두드 맞고 얘가 쌍바닥이어도 60이 외바닥이니까 3번의 매도 기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두드 맞췄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저희가 공방할 때 이게 처음에 외바닥이었으니까 아침에 시가와 시가 윗골에서 매도였죠. 이게 한 번 두드 맞고요. 이게 쌍바닥 혹은 오파동이라고 해서 올라가더라도 이게 20이 외바닥이니까 두드 맞은 거죠. 그죠? 얘는 두드 맞을 수밖에 없었죠. 얘가 다시 쌍바닥 올라가더라도 얘는 또 한 번 두드 맞는 게 또 남아있다는 거죠. 이 60이.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아직까지는 내가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왜냐면 3번 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5,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60.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SBB 은행 파산이 결국은 시그니처 뱅크로 이어지면서 국내
주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걔들은 문제 없다 하지만 실제 주가가 빠져들어가니까 이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의 모습은 여전히 오늘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락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얘들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음봉으로 때려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지금 2336이잖아요. 그럼 얘가 2296 아래는 과매도 주니까 얘는 다시 월말 매수가 되는 거죠. 다만 얘를 보시면요. 얘가 돌려놔도 제가 이 닥터둠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아직 얘가 추세를 돌지 않았다고 그랬죠. 왜? 뒷구톤이 없으니까. 얘가 뒷구톤이 없잖아요. 그죠? 얘도 아직 뒷구톤이 없죠. 그죠? 얘가 상승 추세가 되려면 뒷구톤, IMP, 인덱스 플러스 패턴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상승 추세가 안 됐던 이유는 바로 뒷구톤이 없었기 때문에 얘가 요 고 모양을 조심해야 된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파동은 돌아도 추세는 안 돈 거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벌써 얘가 이렇게 뒷구톤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지금 뒷구톤에 실패하면서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골드 돼도 얘가 이걸 또 깨고 내려가면 역시 완전하게 돌아서기는 한참 또 시간이 걸려야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다만 얘가 내려갈 때 이게 끝날 때 여기가 매수, 그죠? 끝날 때 여기가 매수, 이게 끝날 때 여기가 매수. 일단 다 성공했었죠. 얘도 얘가 끝날 때 얘가 끝날 때는 얘는 월 말에는 매수 플레이가 필요한 구간에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현재 뒷구턴의 모습이 아직까지 안 나오면서 내려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내부적으로는 5, 20, 60 세 번의 매도, 그죠? 그 다음에 미국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가라앉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내가 조정을 줄 때 어떤 종목군들이 의미가 있는지 종목군의 명단을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이런 것들이 밑으로 가다가 특히 만약에 60이 쌍바닥을 주거나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배팅 전략을 구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쨌든 지금은 시가총액이 줄어드니까 시장이 여전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50% 정도는 현금을 갖고 계시면서 지금 장을 보시는데 다만 긴 안목, 짧게는 얘가 매도했잖아. 올라가도 두드에 맞기 때문에 세 번의 매도가 있듯이 얘는 올라갈 때 두드에 맞는 이 패턴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얘가 30에 5가 올라가다가 두드에 맞고 이번에 30에 20이 두드에 맞고 있죠. 그래서 얘는 대의매매의 흐름을 볼 때는 얘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렇게 30분을 보시면 됩니다. 30분에서 지금 얘를 보면 얘는 매도 쪽 구간 여기 한번 볼까요? 얘는 이렇게 눌러버리면 매도 나라 있다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35의 기울기 갖고 하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35의 기울기 갖고 얘가 이렇게 이게 대매매의 매도 쪽에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대는 매도 쪽에 있구나, 내가 해제를 해줘야 됐구나 라는 거고요. 그 다음 얘를 좀 다르게 좀 더 다르게 보려면 번개 차트로 보시면 됩니다. 번개 차트로 보시면 얘는 이미 아침에 갭 전략 하락이죠. 그죠? 여기 이렇게 다른 데 몰라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건 M파동 실평이고 마지막 물량 털기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얘가 이렇게 꺾어지는 거. 얘가 이렇게 20이 싹 모을 때마다 매도입니다. 얘가 이렇게 얘가 보는 요령은 얘가 밑에서부터 녹투에 나와야 얘는 되는 거고요. 쌍바닥 나야 되는 거고, 이게 파란색의 매도 나를 했을 때는 가장 쉬운 매매 방법이 이게 20이 싹 모을 때마다 매도가 있다는 겁니다. 인버스가 이렇게 싹 모을 때마다 낮아질 때마다 매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를 마지막 물량 털는데 여기를 몰라도 이렇게 낮아질 때마다 해치 플레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아직은 지금 주가가 밑창으로 내려가고 있구나, 바로 SBB 여파가 아직까지는 미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긴 장의 흐름은 역시 과매도 구간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되고요. 다만 얘가 뒷구톤은 안 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뒷구톤을 줘야 되는데 이 뒷구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미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렸기 때문에 얘는 매도가 3번 있다고 그랬죠. 그 매도가 3번 있는 것이 5, 20, 60 때문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다만 지금 얘가 포커싱 구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밑 하단에서 쫓아가는 투매는 자제하시면서 다음 장을 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올라갈 때는 여전히 아직은 리스크 관리 속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관심 있는 종목군도 이들 종목군 중에서 여기 이들 종목군 중에서 우리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해놓으시고요. 계속 시장의 모습은 결국 시가총액이라는 뜻에서
시장의 분석이 너무 중요하니까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